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그 채권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연준이 이틀간 미국채 348억 달러치를 매입을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녹화 시간 기점으로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F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개입을 했고 시장에 유동성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상 이 연준 같은 경우가 이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채권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채권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자면은 자, 5월 5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이었죠. 3년 만기 국채 200억 달러를 6일에는 10년 만기 국채 148억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더 코스탈 저널은 이틀 만에 348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사들였다고 전했고요. 이번 매입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서 시장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관련한 자료이거든요. 얼마 정도 샀는지가 좀 나와 있고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이제 X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비트맥스의 CEO인 아서 헤이즈가 이 같은 유동성 공급을 매우 비둘기파적인 전환으로 평가를 했고 연준이 QE를 재개하면 비트코인은 2025년 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금리를 인하한데 시장에 돈이 풀릴 거야.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표면적으로 봤다면 실질적으로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미국채를 사들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밀접한 시장 개입이거든요. 결국엔 유동성 확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에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었지만 유동성 확대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어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서 헤이즈에서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인크립토도 이번 국채 매입이 QE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새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쏠리면 실제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제로 금리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제로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리려고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음에도 그 당시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채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권 수익률 자체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 금리랑 연결이 되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이 계속 끌어내리는 거죠. 채권을 사서. 근데 지금은 연준은 표면적으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놓고 하지 않는 표면적이지 않은 금리 인하의 행태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고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마다의 의견은 굉장히 달랐어요. 일부 거시경제 전문가는 현재 금융시장이 아직 시스템적 위기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시점에서 QE는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양적 완화를 지금 재개를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뚜렷해졌고요. 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28% 올라섰고 또 비트코인도 한때는 9만 7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FOMC 회의 기다리면서 이제 제롬 파월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웃긴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립의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그는 이제 시장에 요동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뒤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이미 매입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도 또 시장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것 자체가 시장 불안감을 더 준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 매파적이거나 확 비둘기파적인 괜찮은데 지금은 계속 애매모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옳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국채 매입에 관해서는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 가격과의 연동성을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이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다양하게 금융시장으로 좀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